네, 짝퉁으로 치부되던 중국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이미 세계 최고 규모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고, 또 애플의 짝퉁 논란에 시달리던 샤오미는 이제 삼성을 제치고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은 걸까 알아보겠습니다. 김만기 중국 경제 전문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제품 할 때 그냥 일반인들 흔히 생각하기를 좀 저가 뭐 아니면은 뭐 베끼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우리가 뭐 짝퉁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 이미 그런 짝퉁들이 우리 이 대기업 삼성 같은 이런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네, 중국 그 짝퉁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끼기는 상당한데 네. 좀 다른 점은 베끼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좀 약간 위험한 거거든요. 아하. 그냥 베꼈어라고 하면 될 텐데 너무나 잘 베껴서 이제는 거의 진품과도 추적해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위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준이 예. 되게 높아졌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사실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다 만들었어 이렇다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질 낮은 좀 짝퉁 제품이 많았습니다. 웃음 나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그 제품들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과거에 롯데리아가 아니라 네. 롯디리아라는 네. 저것도 이제 패스트푸드점인가 봐요. 네. 그다음에 버거킹이 아니라 킹버거가 킹버거. 네. 중국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 아디도스. 좀 우리도 있었죠. 옛날에 국내에도 네,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요. 저도 네. 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스타벅스가 커피점이죠. 아니라 예. 벅스스타. 야, 참. FC 대신에 KLG. 네. 그거보다 OFC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바마 프라이드 치킨. 아, 그렇습니까? 맥도날드. 이건 맥도날드고 거의 네, 비슷한. 세 개죠. 상이 예, 하나가 세 더. 개. 예. 야, 참 저런 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거죠, 중국에?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보셨어요? 어떻게 중국에서도? 예, 시골, 저런 건 아무래도 좀 시골 농촌 같은 데 가면 좀 더 많고요. 예. 완전히 대도시에는 드러내놓고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예, 그렇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끼기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나왔을 때 저렇게 그냥 정말 무턱대고 대놓고 오거든요, 저런 건.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 없습니까? 뭐, 베끼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은 갖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 그게 범죄 행위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 경제 발전을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뭔가 이제 앞선 기업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모방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냥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사고가 좀 유연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게 최근 이제 중국 드라마 중에서 예.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을 플러스 합쳐서. 이 상속자들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한국 내용도 드라마죠. 예, 한국 드라마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아. 그 상속자들이 이제 별에서 왔다 이러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막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예. 국민들이 막 그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고 막 그 마케팅도 한창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부끄러워하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재밌다고 않고 보니까요. 네, 좋아하니까 재밌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베끼기에 대해서 우리 왜 베꼈지? 그런 사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김 교수님, 베끼다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베낀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산시성의 한 그 지역에서 예. 그 경찰서를 이제 가짜로 경찰서를 만들어 놓고 아예 건물까지 만들었어요. 예, 그게 뭐 임대 얻어서 이제 경찰서를 만든 거죠. 아. 예,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특수경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 중앙정보 쪽에 이제 공안부에 이제 그 공문서 같은 거 약간 좀 위조해갖고 네. 우리가 이제 특수한 임무를 지령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도 해서 뽑았어요? 사람들을 한 32명을 갖다가 신규 채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경찰로 지원하지 채용을 한 거죠. 예, 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승진을 하려면 중돈을 몇만 원씩 갖고 와라. 몇만 위안씩 갖고 와라. 우리 돈은 몇백만 원씩 갖고 와라. 예. 그래서 32명인가를 채용해서 10여 명한테
그 돈을 다 갈취를 했어요. 아이고. 예, 완전 사기군요. 예, 사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찰서도 지금 이렇게 짝퉁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거기 뭐 계란도 만들 수 있다는 데니까요. 멜라닌 뭐 분유, 예, 분유, 멜라닌 분유. 것들. 미역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예. 뭐 탄을 염색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무엇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습게만 생각했던 제품들을 지금 저희가 봤는데 이제는 원조를 넘어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자, 이제는 이 짝퉁이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합니다. 바로 이제 마티즈가 나오니까 중국에서 카피 제품이 나왔고요. 뭐 네, 비슷하게 굉장히 생겼네요. 비슷합니다. 예. 예. 핸드폰이죠. 노트 3인데 뭐 원제품과 카피 제품이 거의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군요. 네. 예.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MP3 플레이어를 미키 그대로. 마우스 모양이죠. 예, 미키마우스 네. 모양. 네, 요거는 아이폰이고요. 예, 아이폰도 중국산 카피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그라고 해서 에그. 아마 그 와이파이 예. 이용하는 예.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우리 기업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근데 처음에는 품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품질의 차이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술력도 그렇고 짝퉁이라는 게 짝퉁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원제품보다 성능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체리 자동차라고 중국에 예. 체리 자동차라는 이제 중국 자체 이제 그 회사인데요. 체리 자동차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그 마티즈 그거를 이제 짝퉁을 만들었던 그런 중국 회사입니다. 네. 예. 그 회사가 지금 성장을 해서 1년에 100만 대씩 팝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카피하는 것도 문제인데 뭐 직접 제작권 침해는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네. 그게 원조 기업에게는 이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가령 뭐 산업적으로는 출판 산업은 이미 출판이나 문화는 카피가 워낙 많아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고요.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저런 뭐 자동차랄지 화학이랄지 이런 제품들이 가버리면 중국인들은 그 짝퉁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진품을 찾지를 원하지 않거든요. 예. 구별을 할 줄 압니까? 구별은 하겠지만 이게 뭐 가품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나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 중국 산업들한테 좋은 일은 다 시켜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 짝퉁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짝퉁을 이제 OEM으로 외국에서 이제 그 제품을 OEM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100개를 주문받았으면 110개를 만들어서 100개만 주고 10개는 짝퉁 이게 돌아다니는 거죠. 진품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런 품질은 경우 똑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루비똥이다라고 예. 하면 그 루비똥 같은 경우를 루비똥에서도 없는 제품을 자기들이 루비똥 브랜드로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아예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는 브랜드인데 제품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실제 제품 이름을 들어서 좀 죄송한데, 락앤락 있지 않습니까? 락앤락이 중국에서 대박을 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락앤락을 중국 가정주부들이 쓸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밀폐용기가 좋은 게 딱 나오니까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어요. 근데 락앤락 나오니까 중국에서 비슷한 걸 만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가격은 절반 수준. 샤오미 얘기하죠. 처음에 아이폰 짝퉁이라고 해서 다 우습게 봤어요. 근데 이 샤오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폰과 성능이 비슷하고 삼성의 갤럭시와 성능이 비슷해집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성능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러면서 가격은 절반이고 어떤 걸 쓰겠냐는 거죠.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샤오미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밖에 안 된 회사 아닙니까? 네. 4년 만에 지금 이제 샤오미가 처음에 애플의 짝퉁이다. 네.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신제품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그랬더니 모방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샤오미 대표가 그 레이준이라는 그 대표 이름인데 예. 그 레이준이 뭐 레이 잡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샤오미가 지금 애플의 디자인을 카피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갖다 모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네. 그 짝퉁이라는 그런 회사가 4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 애플이나 삼성을 추월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짝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짝퉁에서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샤오미는 예. 샤오미는 이 마케팅과 이 전략에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과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펑리 위한 여사가요. 네. 샤오미 폰을 들고 있어서 그 샤오미 폰이 펑리 위한 폰이라고 해서 또 중국 내에서도 막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뭐 정부 측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도와주는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닌가.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마케팅 할 때도 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것도 헌거 마케팅이라고 그래갖고 일정 제품을 갖다가 이제 작은 양을 갖다가 내놓고 사람들한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초도 물량을 갖다가 완판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사면 더 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런 마케팅을 해갖고 엄청나게 어떤 그 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미리 생산하지 않고 주문을 먼저 받아갖고 주문자 생산을 해서 재고도 없고 이 투자도 없이 네. 그렇게 하는 그 회사죠. 그런 저는 전략들이 샤오미와 대단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또 하나 좀 보는 게 이 대국의 마인드, 이 대국적 도전 같은 겁니다. 약간 전문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을 켤 때 되면 OS라고 해서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는 이 단말기를 만들지만 이 세 개의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동하는 구동체제는 두 개입니다. 즉 애플의 iOS가 있고 구글의 구글 안드로이드가 있거든요. 네. 아마 구글폰 쓰시는 분들 키면은 막 머리 쭈삣한 애가 나와가지고 막 돌고 막 그럽니다. 그 구동체제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가동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예. 미우미우라고 해가지고 미우아이라고 해서 예. 자체 OS가 있어요. OS를 그냥 여기다 이 샤오미와 이렇게 달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신감이냐면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독점력이 강해가지고 삼성이 지금 점점 예속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은 자사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휴대폰 만들 수 있어. 언젠가부터 삼성 너네는 가. 이래버리면 구동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샤오미는 아예 시작부터 핸드폰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이 속살, 구동체제에 대해서 자기 거를 그냥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아. 이 자신감이 지금 9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중국 내. 네. 시장이 있으니까 그래 세계인 안 써도 좋아. 우리 중국인들만 이 MIUI, iOS, 이 OS 시스템 예. 쓰면 돼. 이런 자신감 때문에 아예 차원이 다른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 뭐 만들 때 그 윈도우즈를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예, 거예요. 예. 리눅스 쓰듯이 예. 그냥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샤오미가 스마트폰을 이 단말기를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샤오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말기 값은 거품을 쫙 빼버리고 낮추고. 그 안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전략을 쓴 거죠. 나름대로 전략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예. 근데 사실 자체 기술을 이렇게 뭐 장려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시작은 베끼는 거였잖아요. 이거 네. 정부 차원에서 뭐 제재하거나 이런 조치는 없었던 겁니까? 많이 단속을 하고 뭐 우리도 많이 했었지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속 들어갔는데 예. 또 중국이란 나라가 뭐 자본주의 속성 강하지만 아직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제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쉽게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중국이 이제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예.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지적재산권 같은 거라든가 짝퉁 단속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 같은 데서는 이게 이 짝퉁 시장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의 세수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야기시킬 수가 있어서 지방정부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덜 하죠. 예.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저걸 보고 모두들 웃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그대로 따라했고 제품도 똑같았던 샤오미가 이제 세계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삼성은 이미 제쳤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쪽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 뉴욕 증시 상장을 해서 뭐 대박을 쳤는데 우리는 손정희 사장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네. 얼마나 정말 앞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어떤 기업입니까? 간략하게 뭐 짧게 설명하면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뭐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이제 타오바오, 알리바바, 덴마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요. 개인들이 이제 물건 사고 팔 수도 있고 기업 간에 같이 올려가지고 B2B도 예, 되고. B2B로도 관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뭐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창업주가 마윈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예. 네. 통역사 출신입니다.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쪽 뭐 전자 결제를 가다가 결국은 파는 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알리바바를 상장했고 근데 상장은 중국에서 안 했습니다. 중국 미국에서. 기업인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지금 이틀 됐죠? 시가총액이 241조 원이 돼가지고요. 네. 2위를 기록하고 있고 2위입니까 지금? 네, 2위 기록하고 있고 마윈 회장의 자산이 이제 22조 원으로 거의 이제 상장 이틀 만에 중국 내 1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어마어마한 거죠. 부자가 됐지만 실제 모든 것은 이게 중국 기업이고 중국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이런 기업이 아마존 뭐 우리가 이베이 알고 제쳤습니다. 이베이를 예, 예. 제쳤어요. 아직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상대가 규모에서. 안 됩니까? 왜냐하면 15억을 놓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 중국 내. 그런데 15억 중국끼리만이 아닙니다. 그 중국인들 놀이로 우리 한국도 타오바오 같은데 중소기업이 갑니다.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글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죠. 아마존하고 이베이하고 합쳐도 타오바오만큼 알리바바처럼 안 되니까요.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까지 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품도 이제. 엄청나게 거래가 된다면서요? 제품들이 지금 타오바오 같은 데는 안에서 거래된 제품들이 8억 개. 아이고. 예. 8억 개요. 예. 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만 해도 이제 판매자들만 해도 80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죠. 예. 그 정도니까. 자, 두 분은 일단 알리바바가 성공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내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5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친구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내수가 못해도 우리끼리 먹고 살지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여유가 굉장히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판을 다 이렇게 벌어주고 오는 친구들, 이 판에서 노는 친구들한테 이 뭐 속된 말로 고리 뛰는, 수수료 그렇죠. 뛰는 그런 장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마인드로는 이걸 잘 못합니다. 우리는 판이 작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대세가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게 이 중국이고 중국 기업들입니다. 이미 그 15억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만 더 세계 트렌드가 흘러간다면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선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오늘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 다 중국에서 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조달이 굉장히 용이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타오바오 같은 데다 물건을 팔거나 이랬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무료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부 광고 수익을 얻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알리페이라고 해서 안전 결제 시스템. 중국에서는 물건을 갖다가 내가 사는데 물건을 사고서 그걸 배송을 안 해주는 그런 뭐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안전 결제 에스크로우 계좌 결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 뭐 중국에서 하나 성공하면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건데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중국 부자는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가 수천 명이다. 중국 부자는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중국 경제를 또 전공하셨으니까 중국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입니까?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이 뭐 수천 명까지는 안 될 거고요. 예. 예, 굉장히 뭐 많다고 하지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뭐 북경이든 뭐 장춘, 청도 이런 데를 가더라도 그쪽에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 이제 한 30, 40대 된 젊은 친구들을 만나도 매출액이 1조씩 되는 친구들 많이 만나요. 우리 1조. 한국에서 1조짜리 기업 그 CEO들 만나기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예. 뭐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온주에도 있고 뭐 장춘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다 나이대가 30대 중반 후반 뭐 40대 초반 막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생활은 어때요? 그 친구들 생활은 이제 가끔 한국에 오면 예. 뭐 지난번에 한 친구는 한국에 왔을 때 뭐 이제 한국의 아파트 부동산 쪽 사업하는 예. 친구인데 한국의 그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경기도에 걸 갔는데 예. 모델하우스가 거기가 그 이제 저기 아파트가 10억짜리더라고요. 예. 10억짜리인데 1억 보증금 내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1억을 결제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와, 아니 그 카드로. 그래서 저는 그냥. 카드로 1억 결제된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 결제는 결국은 안 했는데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어디 빵집 가서 그냥 빵 하나 고르듯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관심을 갖냐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들하고 한국에 한 번씩 오면 그때 여기서 이제 묵고 뭐 그런다고 이야.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자, 중국의 부자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우리 이제 중상류층이죠, 한국에. 그런 인구가 1억 명이 이제 있다고 하고요. 조 단위는 실제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은데 이제 5천억 이상은 거의 이제 이거는 뭐 수천 명대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명함도 못 냅니다. 예. 하고 예. 마윤 회장 이번에 22조 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12조 원, 13조 원 등기 재산이 그러니까 예. 한순간에 마윤 회장이 제껴버렸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물론 중국 시장 크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이제는
짝퉁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보다 철저한 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만기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